뭐 트럼프가 지금 정부 효율 부서도 하나 만들었잖아요. 일론 머스크랑 또 공동대표가 된 게 이제 비벡 라마스와미인데, 비벡 라마스와미는 이제 로이반트라는 바이오 회사의 설립자거든요. 정부 효율화 부서의 2명 중 1명이 바이오 쪽에 좀 큰 인물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트럼프 2기 때는 바이오가 조금 더 관심을 받거나 바이오텍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증권부 권호균 기자입니다. 오늘은 원리버 강하나 전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강하나 연구원님은 학부에서 생물학을 전공하시고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시다가 서울대 의과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이 진짜 하루 만에 이해하는 제약 바이오 산업이라는 책도 펴내셨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왜 바이오 기업에 주목해야 하나요? 물론 저는 이제 전공자기 때문에 네. 약간의 편견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제약 바이오가 워낙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저는 원래 갖고 있기도 하고, 워낙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제약 바이오 투자를 처음 해보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다만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올해 쉬었고, 올해 사실상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또 이게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진 않았잖아요. 대세장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제 제약 바이오는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를 생각을 해볼 때는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진짜 제약 바이오에 투자를 해서 막 많이 돈을 버신 분들을 보면 막 단기 투자, 뭐 단타. 오늘 사서 내일 팔고 뭐 이런 걸 하신 분들보다는 진짜 장기적으로 뭐 2, 3년 이상 갖고 계셨던 분들이 더 돈을 많이 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잘 골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 사례들을 고려했을 때 좀 임상이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너무 작은 기업들을 산다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빅파마와 같은 그런 글로벌 제약사들이랑 좀 거래 이력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본다면 오히려 장기 투자를 하기에 좋은 분야가 전 제약바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지만 제약 바이오는 10배 아니면 깡통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신라젠 사태 같은 게 좀 불신을 지핀 것 같은데 제약 바이오는 위험하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위험하지 않은 투자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야든 되게 위험할 수 있고, 특히 성장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위험할 가능성이 다른 섹터보다 높겠죠. 근데 요즘에는 지금 뭐 반도체 기업들도 안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을 그렇죠.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제약바이오는 깡통이다라는 인식보다는 이제 올해부터 글로벌 신약 승인을 받은 기업들도 나오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매출이 나오는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꽤나 많아지고 있다는 점. 거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빅파마와 좀 좋은 계약, 옛날에는 좀 소소한 계약 위주로 많이 체결이 됐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좀 대규모 계약들이 많이 체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좀 구조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고,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임상을 하는 것만으로 혹은 임상 데이터가 나오는 것만으로 이제 10배를 가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기업은 글로벌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생물학 전공하시고 지금 박사과정이시니까 네네. 이런 게 개념 같은 게 이해가 쉬울 텐데 저같이 문과 나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 보면은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 보이는데 네.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공부를 해야 될 게 너무 많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트렌드는 확실히 나와 있잖아요. 이제 뭐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좋아하고 어떤 분야에 지금 관심이 많은지는 이제 매년 학회나 실적 발표 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업데이트를 받아도 국내에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어느 정도 레퍼런스 있는 기업들 위주로만 보셔도 이제 그게 충분한 공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기본적인 투자는
아시겠지만 뭐 돈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기업이어도 이제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으니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그러면 돈을 잘 벌 기업 혹은 내년까지 실적 성장이 될 수 있는 기업을 보는 것도 당연히 하나의 방법이겠죠. 특히 이제 대형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바이오직스나 SK 바이오팜과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성장도 꾸준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한다면 뭐 그건 기본적인 투자 약간 상식? 투자 상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실적 성장이 잘 되고 있는 기업을 투자하는 것.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다른 것들로는 일단 제약바이오 자체의 기술적인 측면 혹은 뭐 현금 보유 현황, 자금 조달 이슈, 학회에서 어떤 걸 발표하고 학회에는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간단한 것들도 당연히 아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신약 개발, 신약 개발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분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약 개발 말씀하셔서 그런데 뭐 뉴스 보면 뭐 임상이 되고 있다, 뭐 1차가 됐다, 2차가 됐다, 뭐 이게 뉴스만 봐서는 이게 언제가 될지 갑갑하고 사들여야 될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운데 뭐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뉴스를 보면 좋을까요? 일단 베스트는 이제 신약 개발 단계가 되게 길잖아요. 길고 다양하고 동물 실험을 하는 전임상 단계에서 사람으로 임상이 시작되는 임상 단계, 그리고 임상 1상, 2상, 3상, 그리고 뭐 상용화, FDA, 뭐 미국 승인, 그리고 한국 승인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임상 1상은 안정성을 평가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고 임상 2상은 유효성을 가장 처음 평가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임상 2상에서 3상 사이가 성공률이 가장 낮아요. 성공률도 가장 낮고 아무래도 주가 변동폭도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조금 투자를 하실 때 어느 정도 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렵네요. 그 제약 바이오 구분이 의미가 없고 큰 기업 위주로 이제 봐야 한다고 책에 자세하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제가 인상 깊게 본 사례는 구글이 자회사 아이소모픽 랩스를 차려가지고 AI에 기반한 신약 개발에 나섰다. 뭐 이런 내용이 인상 깊었는데 큰 기업 위주로 봐야 된다는 어떤 근거가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요즘 빅테크들도 바이오 쪽에 되게 진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이긴 합니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도 AI 바이오 기업들이랑 계약을 하기도 하고 이제 좀 바이오 쪽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가서도 이제 얘기를 해주고 확실히 이제 빅테크들이 바이오 쪽에 좀 진출을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 아이소모픽 랩스를 차린 거고 이 기업이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일라일릴리와 같은 글로벌 빅파마와 신약 개발 관련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기본적으로 IT 쪽도 이제 바이오랑 이제 융합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앞으로도 그 사례들이 많아질 거라고는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AI 혹은 이런 바이오 쪽 데이터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국내보다는 당연히 해외 대형 기업들이 조금 더 그런 데이터에 있어서 확실히 축적되어 있는 것도 많을 거고 그런 데이터를 구하거나 이런 알고리즘을 이미 구축한 데 있어서 또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I 바이오와 같은 좀 신생 기술에 관련된 기업들은 해외 기업들을 보는 게 혹은 대형 바이오 기업들을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 시장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트럼프 당선으로 바이오 주가가 뜰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당장은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트럼프 하면 일론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 하면은 뭐 지금 나오는 것들이 사실 바이오와 관련된 건 많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뭐 전기차 얘기도 나오고 뭐 우주 얘기도 나오고 방산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바이오가 7월부터 10월까지 주도주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 시기에는 그런 트럼프 관련주 혹은 일론 머스크 관련주 대비해서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존의 주도 역할을 했던 게 잠시 소외가 되는 거지. 이제 제약바이오가 없어지네. 이제 뭐 바이오가 트럼프가 되면서 망할 거는 이거는 조금 과한 부분인 것 같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됨에 따라서 오히려 저는 바이오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미 바이든 때 오히려 약간 인하를 더 강하게 주장을 했었고 바이든 때 바이오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면 끼쳤지 트럼프랑은 저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트럼프 1기 때도 트럼프 당선된 직후 12월 초까지 국내 증시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랬다가 12월 초부터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고 이제 바이오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약가 인하를 너무 강하게 주장을 했었던 사례들과 대비해서 트럼프는 좀 그러면은 완화를 해보겠다. 좀 강한 약가 인하는 안 하고 그러면은 약가를 좀 조절해보자라는 좀 우호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바이든보다는 혹은 이제 카밀라 해리스보다는 우호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바이오의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상황이 저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뭐 트럼프가 지금 정부 효율 부서도 하나 만들었잖아요. 도지라고. 네. 도지를 만들면서 일론 머스크랑 또 공동대표가 된 게 이제 비벡 라마스와미인데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뭐 네. 테슬라며 스페이스X며 다 알고 있으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받았지만 비벡 라마스와미는 이제 국내에서 인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트럼프가 워낙 맞아요. 트럼프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워낙 맞아요. 인기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벡 라마스와미는 이제 로이반트라는 바이오 회사의 설립자거든요. 그래서 미국 바이오 회사의 설립자이기도 하고 현재까지도 대주주입니다. 6%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학부 전공도 생물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사실 바이오에 안 좋을 이슈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렇게 정부 효율화 부서의 2명 중 1명이 바이오 쪽에 좀 큰 인물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트럼프 2기 때는 바이오가 조금 더 관심을 받거나 바이오텍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국채금리가 올랐었던 것도 당연히 반영이 되면서 바이오가 안 좋았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금리는 언젠가는 이제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악재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새 내각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근데 이게 뭐 악재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국내에 백신 개발하는 회사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고 뭐 코로나 때 잠깐 뭐 코로나 백신 한 해 만에 했던 좀 작은 기업들은 있습니다만 뭐 백신 전문 기업이라고 할 만한 기업은 거의 없고 뭐 굳이 있으면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일단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뭐 바이오를 싫어한다, 뭐 시작 개발을 싫어한다기보다는 백신을 너무 싫어하는 거고 코로나 때 FDA랑 빅파마들이 뭐 만들어낸 그런 의무화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빅파마들의 그런 리베이트도 싫어하고 FDA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상황을 싫어하는 거지 뭐 바이오를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조금 크게 과장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후 바이오텍 흐름은 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빅파마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바이오텍 흐름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뭐 영향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미국 이야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하원을 통과한 생물보안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무엇이고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지금 누가 뭐 FDA 수장이 됐건 지금 뭐 백신 회의론자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장관이 됐건 이런 것보다 생물보안법이 우리나라에게는 조금 더 크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생물보안법은 이제 심플하게 잘 아시겠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법안이고 하원 의원을 통과를 했고 상원의원 그리고 대통령 사인만 받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법안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는 우시그룹, 그러니까 중국의 그런 우시그룹과 같은 바이오 회사 몇 군데를 지금 지정을 해놨고 그 기업들이랑 거래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계약을 하지 말아라라고 써 있는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바이오 밸류체인에서 중국을 조금 밀어내기 위한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생물보안법이 좀 추진이 되면서 이제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을 우리나라나 인도가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